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연방상원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26일 오후 상원은 전체 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됐습니다. 전날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향한 토론 개시를 통과시켰지만 이어 첫 개정안 표결에서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우선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은 부결됐지만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토론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공화당은 앞으로 언제든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바마 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 법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에 더이른 스키니 리필 법안 역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트럼프 케어 개정안인 더 나은 건강보험 조정법은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국경조정세 도입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경세 도입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재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하원 의장과 상원 원내대표 등 경제정책과 연관된 당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국경세 도입 백지화에 서명했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들이 모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또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성명에서 세율 인하를 위해 국경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세는 수입품의 과세율을 올리고 수출로 얻는 이익은 면세하는 제도로 미국의 주요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만드는 도요타 미국 현지 법인과 유통업체인 타깃, 베스트바이 등이 조직한 국경세 반대 연합체는 국경세 도입 저지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도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지난 4월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서 국경세를 일단 포함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돌린 바 있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능력 있고 미국에 헌신할 수 있는 이민자만 받아들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철학입니다. 취업 이민은 확대하고 가족 이민은 대폭 축소되며 추첨 영주권 제도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영스타운에서 연방상원과 백악관이 가족 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2월 공화당 탐 코튼 의원과 데이빗 펄듀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고용 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시행 첫 해 40% 수준으로 줄이고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뒤에 합법 이민 규모는 현 100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가족 초청 이민 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의 대상자만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 자매나 21세 이상
이상 기혼 및 미혼 자녀, 부모 등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가족 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능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를 없애고 매년 난민에게 발급되는 영주권도 5만 개로 제한됩니다. 법안은 4달 중 상원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경범죄자에 대한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범죄자 위주 단속이라는 연방 당국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뉴욕 지부는 경범죄를 포함 범법 이민자 총 1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명은 음주운전 또는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돼 가장 많았으며 10명은 마약 매매, 5명은 마약 소지 혐의, 그리고 성매매 범법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절도, 무단 침입, 무허가 운전, 체포, 거부 등이었습니다. 뉴욕주 형사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들은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면 중범으로 간주되지만 첫 범행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모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 중 폭행과 사기 혐의도 각각 8명과 7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가 대거 적발될 때마다 중범죄자를 위주로 단속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범죄자들이 꾸준히 체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머스 데커 IC 추방 단속팀 디렉터는 체포된 이민자 중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법자 9명은 뉴욕주 정부로부터 인계받았다며 체포된 모든 범법 이민자들은 범죄 혐의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공연 이벤트 원먼스 페스티벌 이벤트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열립니다. 퓨전 국악단 가야 챔버가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연인데요.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음악 축제 원먼스 페스티벌. 지난해에는 전 세계 26개국 130개 도시가 축제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일 서울에서 시작한 공연이 전 세계로 이어지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먼스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주 목적은 그 문화예술의 대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극장이나 공연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예술이 아니라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그냥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향하는 그런 문화 행사입니다. 뉴욕에서도 이번 주말 공연이 열립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동하는 퓨전 국악그룹 가야 챔버가 이번 주 토요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특별히 한인회가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이번 공연은 KBS 국악관 현악단의 김성엽 씨와 모선미 씨가 함께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 홍남파 작곡의 이제 봉서나 뭐 찔레꽃, 고향의 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취지 자체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음악들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이번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맨해튼 24가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새 보안 검색 규정 강화가 미국 국내선으로도 확대됐습니다. 기내 휴대폰을 이용한 테러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10개의 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스람권 공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대해 랩탑 반입을 금지한 조치는 풀렸지만 대신 새 보안 검색 규정에 의해 국내선까지 항공기 탑승 전 전자기기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26일부터 국내선 탑승객들도 탑승 전 보안 검색대에서 랩탑은 물론 아이패드, 태블릿 PC나 게임기 등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는 모두 꺼내 별도의 검색용 바구니에 담아 엑스레이 검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랩탑만 별도의
바구니에 넣고 태블릿, e-리더, 게임 컨솔, 포터블 음향기기나 프린터 등은 가방 속에 그대로 두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침에 의해 스마트폰보다 큰 사이즈의 휴대용 가방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검색대에서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교통안전당국은 전자기기를 분리 검색함으로써 항공보안 요원들이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를 찾아내는데 더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내용 전자기기 검색 강화는 LA 국제공항 등 미국 내 주요 10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대학 준비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대학 준비도 복잡하지만 어떻게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뉴욕시 교육국이 고교생들의 대입 입학 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 교육국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칼리지 액세스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 준비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통한 커리어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칼리지 액세스 for all에 참여하는 고교는 175곳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5년 시 전역 고교 100여 곳이 참여했는데 이제 모두 275곳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26일 칼멘 팔니아시 교육감은 보다 나은 커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 대학 진학이 무척 중요하다며 이제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넘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고교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새롭게 참여하는 고교는 퀸즈 지역에서 28곳입니다. 플러싱의 동서국제고와 베리타스 아카데미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각각 61곳과 56곳이 새롭게 참여하고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는 각각 28곳과 2곳이 참여합니다. 교육국의 목표는 칼리지 액세스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까지 고교 졸업률 80%,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균등한 교육 기회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성공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펠팍에서 갈수록 주차 위반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벌금 수입만 한 해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 타운법원 통계에 의하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24,660건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해 총 98만 6,400달러에 달하는 벌금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여기에 6월 티켓 발부 건수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간 펠팍 정부는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의 한 해 총 예산은 2,176만 5천 달러이고 이 중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를 뺀 나머지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차 위반 벌금으로 충당되는 셈입니다. 2016년 7월에서 2017년 5월 동안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5년 전과 비교해 35% 늘었으며 특히 지난해보다도 34%가 급증했습니다. 펠팍의 상권이 커지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5년 전보다 주차 시설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은 훨씬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디지털 방식의 주차 미터기가 도입되면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티켓 발부 증가와 디지털 주차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자동 단속 등으로 티켓 발부가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펠팍에서는 주차 위반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도 72%나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뉴욕주에서 발부된 운전 중 셀폰 사용 위반 티켓은 120만 장에 달합니다. 특히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뉴욕시는 텍스터 라이저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26일 주지사 교통안전위원회의 텍스터 라이저 도입의 현실성과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여부 등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운전 중 셀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여전히 운전 중 셀폰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텍스터 라이저가 부주의한 운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효율성 등을 검토해 뉴욕 주민들의 안전
안전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스털라이저는 음주 측정기처럼 셀폰에 이 기계를 1분간 꽂고 있으면 해당 운전자가 심각한 사고 직전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인터넷 사용 등을 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셀폰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단계이고 상용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주가 텍스털라이저를 도입한다면 전국에서 처음이 됩니다. 하지만 인권보호단체들은 이미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에게 기계까지 준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해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등록국은 내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세계 최대 해킹 보안 컨퍼런스인 데프콘에 컴퓨터 전문가들을 파견해 새로 도입될 투표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을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500만 투입해 개발한 새로운 투표 시스템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는 만큼 해킹이 우려된다며 데프콘에 참여한 해커들에게 품질 평가를 받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프콘 창립자 제프 모스는 올해 데프콘에는 2만여 명의 해커들이 참가해 미 전역 투표 프로세스를 공격하는 모의 사이버 공격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출근길 프리웨이 대기 오염도가 퇴근길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듀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애틀란타 프리웨이에서 출퇴근 시간 차량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 디젤, 매연 등 대기 오염 물질의 양을 각각 분석한 결과 출근길이 퇴근길에 비해 대기 오염도가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출근 시간인 오전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하강 기류의 영향으로 오염된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도로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공기 중 떠다니는 미세 입자들은 천식을 비롯한 기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차량 공기 필터를 자주 교체해주고 출퇴근 시 프리웨이에서는 창문을 닫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남가주에서 출근길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인랜드 엠파이어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반도체 회사 엠코 테크놀로지 김주진 회장과 부인이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에 $80만 기부했습니다. 서재필 재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부부가 제임스 애그너스 김 재단을 통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유학 시절부터 필라델피아와 인연을 맺었으며 모교인 유펜의 한국학 프로그램에도 $600만 기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시행되던 75세 이상 노인층 지문 제출 규정 유예 정책이 폐지됐습니다. 전에는 노인들의 지문 제출가 물리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6일 이민서비스국은 지문 제출 유예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스캔 방식으로 변경된 지금의 기술로는 노인들의 지문 채취가 수월해졌습니다. 본격적인 피서 처리 시작되면서 해변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일부 해변에서 박테리아균이 기준치의 최대 180배가 검출됐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25일 웨스트 비치우드 비치, 파인 비치의 아번로드 웨스트 비치, 탐스 리버 비치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 밖에 맘모스와 케이프 메이 카운티 등에 있는 31개 해변가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박테리아균이 검출되면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저지 주민 5명 중 1명은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16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최소 1ppt의 퍼블 루어로 옥타노익 애시드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블 루어로 옥타노익 애시드는 음식 용기의 코팅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과부라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시원한 날씨에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지만 대체로 맑겠고 무덥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